RBC TV 방송, 네. 우리 오늘은 최원철 교수님 모시고 상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. 상권 분류를 통한 상권의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네. 이번 시간에는 자연 상권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 좀 주시죠. 네. 지금 앞에서 뭐 1차 상권, 2차 상권, 3차 상권, 네. 뭐 광의협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 자체는 자연상권, 계획상권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다른 분들은 쓰지 않는 걸 그런가요? 제 나름대로 계속 현장 다니면서 뭔가가 항상 답답했던 게 있었어요. 다들 상권 얘기를 다 하는데 분류가 안 돼서. 그러니까 뭔가가 혼재돼 있어서 네, 네. 명쾌하지 않다. 뭔가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계속 받다가 네. 어느 순간에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서 네. 그러면 용어적으로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되지 해서 만든 용어입니다. 그래서 그게- 사실 이게 학술적으로 네. 정립된 거는 아니고요. 제가 그냥 강의를 할 때 또 다른 사람들 표현할 때 쓰는 분류, 상권 분류입니다. 정리가 이제 되겠죠? 예. 네. 근데 이걸 들으신 분들이 네. 중개사님들이나 투자들이 네. 딴 데 가서 자연상권이 어떻고 계획상권이 어떻고 그럼 못 많이들 알아듣겠네요. 하고 있는데 이해가 상대방들이 투자자들이 이해를 합니다. 그러면서 설명을 브리핑을 하니까. 네. 그래서 지금 많이 이 용어가 퍼지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네. 그럼 자연 상권이란 말 그대로 그렇죠. 자연적으로 형성된 상권을 자연 상권이 아닐까요? 맞습니다. 예.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우리 교수님이 그 연구하시고 실전에서 네 이렇게 자연 상권이라고 명할 수 있었던 그런 쭉 배경하고 좀 말씀 좀 주시죠. 연구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40년, 50년, 60년 전 또는 일제시대 때부터 상권이 사람들이 모이던 곳, 아까 상권은 소비자들이 모이는 범위라고 그랬는데 네. 과거 60, 70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모이던 곳을 자연상권이라고 보통 제가 분류를 좀 했고요. 오래전부터 예. 네. 계획상권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어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, 택지지구, 경제자유구역, 혁신도시 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시, 신도시를 만든 데 아닙니까? 네. 그런 곳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던 곳이 아니고 아파트 만세대, 계획세대, 수용인구 3만 명 그러면서 상업용지, 준주거용지에 상가들이 공급돼서 소비자의 범위가 인위적으로 2만 명, 3만 명이 정해지는 곳은 제가 계획상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, 분당, 일산, 평촌, 3번 중동은 계획상권. 지금 뭐 서울 옆에 있는 저기 위례 신도시나 마곡지구 다 계획상권이 되고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뉴타운이나 네. 재개발, 재건축도 계획상권입니다. 그렇죠. 거기 일단 재개발을 하게 되면 싹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몇천 세대를 짓고 그다음에 단지 내상가나 근리상가 공급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것도 인위적으로 상권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있거든요. 의도적으로 예. 이제 계획에 그러면 그 단지 내상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되고요. 뭐 자연상권은 이미 알다시피 건대 입구, 홍대, 그다음에 뭐 명동, 네. 종로. 그럼 왜 그런 데를 얘기하냐면 네. 이 자연상권의 특징이 네. 일단 바로 이면도로 들어가면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. 계획도시로 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. 종로에 뭐 피마길이라든지 홍대 가면 골목 다 좁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차를 타기 너무 어렵고요. 그리고 건물이 대로변 말고는 건물이 한 2층, 3층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약간 상가주택 개념 근생들. 그래서 한 50년, 60년 된 것들이고요. 그다음에 과거에는 거기 정화조가 다 있었죠. 네. 그죠?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신도시는 정화조가 없고 이면들의 도로가 최소한 2차선 이상은 확보가 되고 돼 있고. 네. 그다음에 자연상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없어요. 근데 계획상권은 주차장 법정 주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구분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. 네. 남대문 가면 도로 다 좁고요. 주차장은 없고요. 그다음에 옛날에는 정화조가 있었고요. 건물은 정말 오래됐고요. 뭐 이런 형태.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됩니다. 그리고 예.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. 네. 그 자연 상권에는 전신주가 있을 것 같은. 그렇죠. 과거에 네네. 있었죠. 정말 지금은 많았죠. 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지하로 매설됐는데 아직도 지방에 가면 전신들이 있습니다. 자연상권에. 뭐 예를 들면 대구의 동성로. 전신주는 없어졌는데 대구의 동성로, 부산의 뭐 서면,
부산의 남포동, 광복동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연상권이 굉장히 많아요.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일단 분류를 네. 먼저 했습니다. 근데 이거 분류를 한 이유는 사실 투자를 위해서 이게 분류가 된 거지. 뭐 분류만 해놓은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? 네, 분류를 해서 차이점을 예, 분석을 하고 인식을 하고 네, 어디에 어떻게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하셨겠군요. 이를 이 자연상권계에서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네,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됐고 생각을 했고 저도 고민이 된 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아, 이 지역에는 매물이 없어요. 이 지역은 임대 수익이 낮아요. 임대 수익이 낮는데 매물이 없어요.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? 임대 수익이 낮으면 매물이 많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상가에서.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다가 자연 계획이란 말 이제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네, 자, 자연 상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있고 50년, 60년 된 건물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거기는 건물 가치보다도 실질적으로 토지 가치가 매매가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. 거의 대부분이 토지 용도 지역 자체가 상업 지역이고 건물은 2층짜리, 3층짜리고 2층, 3층은 임대도 안 맞춰져 있는데 1층은 맞춰져 있고 그런데도 그 토지 가치 때문에 매매가는 뭐 3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 뭐 이런 형태로 가격은 비싸고요. 그래서 이런 자연상권에 있는 것을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상가 투자로 개인적으로 상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토지 투자다. 토지 투자. 실질적으로 토지 투자 그리고 임대 수익은 3%대 거의 홍대 뭐 건대 입구 신림역 뒤에 거의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건물이 한 2층, 3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2층, 3층 또 임대가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. 1층 쪽으로 사람들이 발박을 한데 그리고 1층 임대 맞추고 2층까지 임대 맞췄는데 토지 가격은 한 30, 20억 월 수입은 뭐 한 3%대 거의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가 투자라고 표현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아까 뭐 꼬마 건물 네네. 어떻게 보면 네네. 꼬마 꼬마 건물 근데 꼬마 건물도 정말 작은 건물 대신 토지가 있는 그래서 거기는 향후에 토지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. 물론 이제 상권이 좋아지면 임대 수익도 조금은 늘겠지만 그렇군요. 그렇게 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가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고객들이라든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연 상권에 있는 그 건물 꼬마 건물을 투자할 때는 토지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. 그러니까 토지 가치 상승이 되려면 토지 가격은 일단 매년 공시지가는 그런 데는 네. 오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네.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소비자의 범위가 늘어날 것인지 늘어나게 요걸 해서 현재 임대 수익이 낮아도 자연상권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네. 내렸고요. 그러네요. 토지가 효율성 있는 그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. 토지 네, 가치가 가장 중요하겠네요, 예. 정말.